안녕하십니까. 지표로 보는 미국 시장의 권혁태입니다. 23년도 10월 2주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매우 변곡점이 될 만한 지표가 발표되었는데요. 후반에 좀 살펴보고요. 일단 발표된 주요 지표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소매 판매 지표인데 보시면 바닥을 찍고 평년 수준 5% 정도 되는데 여기에는 아직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3에서 4% 정도에서 소매 판매가 지속 늘고 있습니다. 고금리 영향이 지속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매 판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가 정말 강한 상태입니다. 돈을 풀었건 어찌되었건 실업률이 어찌되었건 경제지표가 어찌되었든 이 정도로 판매가 많이 일어나면 나빠질 수가 없죠, 경제가. 근데 문제는 이제 경제가 이 정도로 좋으면 금리를 올라가야 되는데 그 금리 올리는 부분, 즉 인플레이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금 지속적으로 하락해서 잡히고 있다는 지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소매 판매는 여기까지 하고 구인자 숫자를 보면 내려오다가 이것도 역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다시 이제 사람을 뽑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이게 보면 접객 서비스 등의 아주 저소득 직종에서 주로 많이 나타납니다. 결국 뭐 이민자들 해가지고 저소득 직종에 뭐 결국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업이나 이런 가게 결국 이제 소규모 상공인 식당이나 이런 쪽에서 결국 이제 뭐 이민자들 불법이든 합법이든 사용하고 해서 취직해서 사람을 뽑아서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다음으로 제조업하고 서비스 PMI인데요. 이게 다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제조업 PMI 즉 49.8이고요. 50에는 못 미치지만 소매 판매가 증가하면서 결국 공장들도 이제 구매자 구매 파트에서 결국 이렇게 원자재를 사들어오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기업들이 어떻게 조금씩 시각이 긍정적으로 돌아서는 것 같습니다. 서비스 PMI는 소폭 하락했는데 거의 뭐 고점이라고 실물 경제를 고점으로 볼 수도 있고요. 그것 때문에 좀 내려올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이제 다시 고금리 영향 하에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어찌되었든 아직은 경기 호황이라고 보는 50포인트 위입니다. 다음으로 담보대출금리인데요. 담보대출금리는 뭐 장기물이 지속 상승하고 있으니까 상승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의 금리 고점이 아니냐. 왜냐하면 그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핵심 소비자 물가지수가 계속 상승을 하지 않고 옆으로 횡보하든지 아니면 내려오든지 이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가 고점이 아닌가 하는 보는 시각이 점점 늘고 있는 듯 합니다. 미국 시장에. 다음으로 시간당 평균 임금인데 이쪽도 이제 파월이 핵심으로 보는 지표 중에 하나죠. 이제 평균 임금이 저번 달 대비 0.2%입니다. 이 정도면 2.4 정도 평균 되고 연율화 시키면 그러면 뭐 거의 지금은 조만간 연준의 목표인 2%에 근접하는 수치로 떨어질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그러면 여기도 역시 금리가 올라가기보다는 내려오는 걸로 보는 지표가 늘어난 걸로 봐야 됩니다. 비농업 급여자 수인데요. 이게 지난 주 아주 변곡점이 된 듯합니다. 거의 하락 시장이었는데 하락 쪽 방향으로 시장이 흘러가고 있었는데 33만 6천 개나 늘어났죠. 결국 이제 구조적으로 보면 저임금 직종에서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리고 이쪽에나 뭐 이런 식당 서비스나 뭐 이런 쪽에 그런 쪽 직종들 접객, 레저 뭐 이런 쪽 다들 영어 잘 안 해도 되는 못 해도 되는 이민자들 뭐 지금 미국의 선벨트 지역은 거의 멕시코 불법 이민자들로 그냥 난리가 아니라고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고금리도 그렇고 저실업률인 상황에서 이게 폭증을 하게 되면 당연히 실업률은 떨어지고
임금은 올라야 되는데 그 반대가 지금 나타난 거죠. 저임금 직업을 이민자가 하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뭐 비용이 되는데 이분들이 뭐 소득 신고할 것도 아니고, 그래서 실업률도 유지가 되고요. 3.8%. 임금 인상률도 조금 전에 봤지만 0.2 정도로 떨어진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트럼프 시절에 뭐 국경 장벽을 세워가면서까지 이민자들을 규제했었는데, 바이든 정부에서는 이걸 뭐 완전히 무너뜨린 정도니까, 네, 불법이든 합법이든 받아들여서 불법 이민자는 다 내쫓아버리고, 좀 그나마 멕시코에서는 엘리트인 뭐 그런 쪽, 대부분 다 이제 그런 쪽에서 그런 분들로 지금 미국의 저임금 직종이 채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방은행 재무제표는 계속 꾸준히 내려서 8조 달러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재무부에서는 약 뭐 25빌리언 정도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 미국의 통화량이 줄어드는 속도가 GDP 상승 속도에 비해서 뭐 보면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그런 정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통 뭐 사업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돈이 남아 돌다가 걷어들이면 바로 기업 같은 경우는 단기 자금 상황이 바로 안 좋아지죠. 그런 게 지금 미국에 나타나야 되는데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연준도 돈을 긴축을 하고는 있는데 재무부나 미 정부가 돈을 엄청나게 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통화 긴축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근로 참여율인데 6.8%, 62.8%로 유지가 됩니다. 이 와중에 뭐 통계에 안 잡히는 사람들이 데이터가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조사 대상이 되는 기업이나 공식적인 뭐 이런 쪽에서는 잡히는데, 그 반대편인 뭐 이민자들 이쪽에서는 잡히는 걸 수도 있고 안 잡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율이 올라가고, 이게 정상적으로 보면 63% 정도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0.2%만 올라가면 딱 전년도 수준이 됩니다. 요 0.2%가 아주 이게 장난이 아닌 거죠. 그럼 한마디로 보면 실업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8%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게 다 외부에서 들어온 이민자들이 저소득 직종을 채워주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결국 시장이 경기가 좋아지고 고금리가 유지되면서 물가가 내려갈 리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물가가 내려가면 고금리 상황에서 물가가 내려가면 아주 이제 현 상황 같은 경우는 다시 골디락스로 돌아가는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이 나타나기는 힘들 거라고 봤기 때문에 지금 2년물 채권 선물이라든지 나스닥이라든지 이런 쪽이 이제 상승은 불가능한 걸로 봤는데, 지금 다시 경제가 정상화되고 고금리라고 보는데, 고금리가 아니라 이게 경제가 호황이면서 중립금리가 딱 이 정도가 된다고 만약에 시나리오가 맞춰지면, 지금은 딱 중립금리가 적당하고 지금 금리에서도 경제가 GDP가 올라가면서 경제가 성장을 하게 되면 주가지수도 당연히 올라가는 게 맞죠. GDP가 2% 올라가면 주식시장이 보통 한 10% 정도 상승한다고 미국은 통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 한 4-5배 정도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이 만약에 진짜 성장 사이클에 들어갔다고 한다면 시장은 더 상승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런 고금리라고 봤던 게 사실은 중립금리다, 경제 상황에서 이런 논리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또 이제 변곡점이라고 봐야 되는데, 진짜 과연 그런 상황으로 흘러갈지는 지금 한 주간 데이터로 판단하기에는 조금 무리고요. 꾸준히 잘 지켜봐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되면 이제 양방향으로 열려있는 하락도 되고 상승도 되는, 상승이 닫혀있는 구간은 이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간 움직임은 뭐 이스라엘 전쟁도 있고 하락을 했다가 다시 반등하는, 여기서 금리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또 물가지수가 나오는데 소비자 물가지수가 0, 임금이라든지 부동산도 하락하기 때문에 올라갈 걸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 주 나오는 CPI가 좋게 나올 가능성 되게 많고요. 그러면 시장은 반등하겠죠. 그걸 반등하기 위해서는 이제 위쪽으로 좀 열려 있어야 되는데 GDP가 어느 정도 성장을 받쳐줘야 됩니다. 그래야 시장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물가가 조금 내려가 줘야, 그래야 금리가 상승할 위험이 없어지고 경제는 성장하고 진짜 미국 경제가 골디락스에 진입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한 1, 2주 전까지만 해도 하드랜딩이냐 소프트랜딩이냐 뭐 이런 쪽 얘기하다가 갑자기 골디락스로 나오니까 뭐 좀 황당한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지금 미국 경제가 좋은 거는 뭐 사실인 듯 합니다. 에어포켓이니 뭐 소비 저축 이런 걸 떠나서 일단 임금이 높고 완전 고용 상태에서 경제가 돌아가는데 물가도 안 오른다. 그럼 뭐 당연히 시장은 상승하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번 주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침체냐 호황이냐 이런 상황인데 가봐야 알겠죠.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그리고 다음 주는 물가지수가 발표될 지표의 핵심입니다. 장기물금리가 상승 지속인데 이 부분이 이번 주, 아니 10월 둘째 주 CPI 값에 따라서 좀 변동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결국은 내려가면 사는 그런 쪽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이번 주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